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9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 PC 물가 지표와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이제 페드가 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잡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이제 이 시민들의 소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근데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는 말 그대로 물가지만 웬 소비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의 경기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은 여전히 소비력이 강하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예상이 되는 7월 달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어느 정도로 보여지고 있냐면 전월 대비 4.2% 상승에 전월 4.1% 상승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겠네라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CPI와 PPI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임금 상승률 지금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면 4.4%로 전월에 0.36보다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에 이 불길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너무나도 높은 임금이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연준은 이걸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라도 고금리를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졸자랑 고졸자랑 임금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순 이 잡부들이라고 하나요? 일용직? 이런 사람들도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9월 1일에 이 8월 달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전월이 18만 7천이었는데 16만 5천으로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임금 관련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조금 더 먼 상황이다라는 부분만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무엇이냐?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소식이며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거의 90%까지 갔었다가 현재는 78.5%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것도 원래 50% 이상 60% 70% 이렇게 되다가 지금 42.1%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장에 이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올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왜 주식시장은 반등을 했냐? 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파월 의장 이번에 그 연설했었죠. 여기서 딱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미 선반영이 끝났다라는 인식이 알고 있는 내용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도 심리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하지만 급등까지 못 이뤄지는 이유는 뭐다?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에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10달러로 플러스 0.3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말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금리 인상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달러가 강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달러 인덱스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영향도 상당히 많다라는 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지키려고 달러로 많은 자금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 뭐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진행하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빠지는 모습도 연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가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쉽게 회복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도 높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세 있잖아요. 이걸 인하해가지고 거래가 좀 활발해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은 향후에 방향성적인 부분에도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동성이 풀리면 뭐 부동산이든 어디든 갈 텐데 지금 부동산 말이 아니다 보니까 주식으로 몰릴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에까지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찌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 관련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에. 그때 중국 부동산 살아나지 못하는데 중국에서 유동성이 계속 풀려? 그게 전부 주식 쪽으로 와가지고 이 중국 주식의 버블이 한번 끼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자금이라는 건 고여있는 게 아니라 어느 흐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니까요. 실제로 과거에 한국이 성장성 꺾였을 때 딱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 쪽에 대입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75bp 그러면 25bp씩 3번 정도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그러면 이번 한 번만 인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마지막 언덕 넘었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면은 그 시점만큼은 꾸준하게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물론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고점은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근데 올라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별적인 산업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냐? OLED 2년 뒤에 중국에 추월당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다? OLED 지금 한국의 삼성이랑 LG랑 손잡고 지금 이 후발주자들 견제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쪽에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OLED 소부자 이 연합식으로 해서 함께 갈 수도 있겠네. 삼성, LG 제품들 잘 팔리면 특별하게 이거 걱정할 필요도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K배터리 중국의 저가 공습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가라는 부분에서 이게 보급형이잖아요. 그러면 점유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조금 내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간 가격 이상을 한국이 잡으면 그것도 결국에는 좋은 매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시장에서 먹을 거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될까요? 당연히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2030년 전후가 되어야지 무언가가 액션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가 많이 팔리면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오게 된다면은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라도 수급이 많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2차전지가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중장기로 보기가 참 좋을 것이다. 특히나 대기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K2 흑표전차 폴란드로 2차 진경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2차 수주 관련해가지고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 쪽이 계속해서 이제 이 좀 대립을 안 끝내주고 있죠. 하다 보니까는 폴란드에서도 좀 심각한 얘기가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없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이 가능성 조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을 다시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그 주변국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이 방산 쪽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픈 AI가
130조 이상의 투자 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가지고 기업용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가 시장들이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차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한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 기업마다 또 이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오픈 AI가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싹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랑 함께 같이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해서 다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 한번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또 긍정적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작으면 하나, 많아도 두 개의 산만 넘게 되었을 때 에너빌리티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던 부분에 후속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너빌리티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SMR 관련해가지고 어제 제가 뉴스로 말씀드렸지만 거의 4조 원대 수주를 미국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미국에서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집트와 루마니아에서도 원전 설비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집트는 정말 특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동유럽 쪽의 원전의 이 발주 순서가 처음이 폴란드였고 그 다음이 체코였고 그런 다음이 이제 중동 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사우디나 UAE도 있지만 이집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서 한국에 이 원전 설비를 발주를 한다면 향후에 대형 원전 수주전에 있어서 가지고 한국이 유리해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고객들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많이 생기게 된다면은 그 다음 이 수주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강한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수주 일정이 끝나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돈 많은 서유럽이 보여질 예정이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SMR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산은 SMR 관련으로도 이 공장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SMR의 파운드리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 대형 원전에 있어서도 주기기 제작 납품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도 돈 벌고 여기서도 돈 번다. 이거는 안 좋을 게 없다라고 이 뉴스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느 정도의 대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 속도를 낸다는 거, 이건 정말 박수를 쳐주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호재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에너빌리티, 최근의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본 삼아서 현재 위치에서의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이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와, 제가 어제 이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너무 이쁘게 들어왔더라고요. 12,000? 그러면 거의 이전에 막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본격적인 수급 있죠. 그 정도의 수급이 어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현재 위치에서 우리 홀딩하면서 에너빌리티 지켜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도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의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좋은 거 하나 확인했다라는 거 또 파악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이랑 현재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노려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21선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현재 볼린저 하단을 찍고 중앙선을 돌파하면서 상단까지 가는 이러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었었냐면 자, 이렇게 약간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21선 이탈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자리 잡고 결국에는 다시금 21선 상단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거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보여진 그러한 패턴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21선 이탈 안 한다면 추세가 꺾인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끌고 가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지라인 확인했겠다.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까라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종목은 머리 위에 61선이 있긴 하지만 과거 보면 61선은 그렇게까지 특별한 저항의 역할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월하게 뚫을 수 있고 그럼 어딜 봐야 되느냐? 이전에 있는 고점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 겹치는 이 부분.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수렴이랑 발산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뚫고 위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방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딛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저항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추가적인 상승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481선 위로 돌파를 수월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탈하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요. 왜? 여기서도 돌파했을 때는 편안하게 갔는데 이탈했을 때 크게 빠지는 모습이 연결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있을 때는 유지되면 홀딩, 이탈돼가지고 회복 못하면 여기선 일부 물량 정리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해가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위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 어디까지 노려보시면 된다? 위에 매물대가 있는 2만원 아래 부근 여기 아직 소화 안 됐어요.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인데 이거 매물 소화 아직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이 위에서 정말 이제 악착같이 버티면서 이 수급이랑 같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거기서 좀 소화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저기를 쉽게 뚫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2만 아래까지만 1차 목표로 잡고 그 다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가지고 좀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파 잘 될 수 있게 소화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팔았던 거 다시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전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야 정말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 현재 수급은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이것만 유지되더라도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21선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여기 이탈 없다면 현재 위치에서 조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고점 부근 여기 딱 보시면 되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이다. 추세의 전환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481선을 기점으로 뚫는 건 쉽지만 이탈된다면 조심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원 아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에너빌리티 매매 진행하시는데 뭐 전략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멤버십 하는데 진짜 올라간 거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3천당 제약만 하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최근에 뭐 SM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려갖고 괜찮은 모습 보이고 이것 말고도 막 되게 멤버십에서 좋은 거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해서 이런 거 관심 있다? 아, 이게 딱 얘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 기원을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